대목차 1번에 무역 클레임의 개요라고 돼 있고요. 클레임이란 뭐다?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불이행했어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그 권리의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전체를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 건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일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 컴플레인을 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클레임이라는 건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그 상대방에게 이익의 회복을 요구하는 좀 무서운 거다. 그다음에 불만이라는 거,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불만 표출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구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목차에 발생 원인과 예방책, 뭐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방책도 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그렇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 가능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무역 클레임의 종류 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마켓 클레임이라는 건 앞에서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제기하는 클레임을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마켓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 정도 용어만 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레임의 종류 한 번 정도 그냥 쓱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안 봐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본다고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레임의 제기와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클레임 조항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클레임 조항에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기간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게 된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그런 클레임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간 내에 그 다음에 필요 서류 내가 이런 식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양거로 이번에 클레임의 제기 기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클레임 조항의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클레임 조항 하면서도 한번 비슷한 문장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any claim by buyer, 매수인에 의한 클레임은 어떤 종류의 클레임이건 간에 must be made by cable, 유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클레임의 제기는 유선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within 15 days, 15일 이내에 그 클레임 제기 기한이 나와 있죠. After arrival of goods at destination,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보통 물품이 도착하고 나야 물품을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 도착하고 나서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클레임 조항을 주로 설정합니다. 양과로 3번에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대응 조치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건 순서를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외우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조합해 보면 이런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니까요.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대목차 2번 보겠습니다. 클레임의 처리 방안인데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방법이 있고 웨이버라는 게 어떤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aiver of claim이니까 클레임의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의리니까. 그 다음에 양과를 2번에 보시면 타협과 화해, amicable settl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 표현은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amicable, 호혜적인 상호 간에 아주 적대 행위가 없이 온건한 방법으로 계약의 분쟁을 세틀먼트,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말로 그냥 화해한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당사자 간에 끝낸다는 겁니다. 가장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3자를 통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DR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spute는 분쟁이란 뜻이고요. Resolution은 해결이죠. Settlement랑 같은 뜻입니다. 근데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래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이걸 ADR이라고 부릅니다. ADR은 대안의 분쟁 해결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대안은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소송에 대한 대안이에요.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선,
조정, 중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알선은요. 그냥 교통정리만 제3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 사람 말씀도 들어보시고 자, 이제 저쪽 말씀도 들어보시고 제3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냥 제3자가 겉에 끼어들어서 조금 도와준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 첫 번째 땡땡이에 조언을 함으로써 두 번째 땡땡이 형식적인 절차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이 정도 내용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도 제3자가 들어와서 뭔가 합의를 유도하긴 하는데 알선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조정안이라는 걸 조정인이 제시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정도에서 서로 타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을 하나 내줍니다. 근데 알선과 조정은요, 둘 다 구속력이 없어요. 싫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둘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 합의의 효력은 중재의 효력이나 소송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긴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게 최우선적인 어떤 의사 해석에 그 중요도를 주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나 중재의 결과나 다 동일하게 쳐주긴 하지만 아무튼 알선이나 종재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쭉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중재입니다. 중재는 arbitration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해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인을 따로 한 명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중재인은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 사인, 그냥 일반인을 둘이 미리 합의를 해서 중재인으로 결정해 준 다음에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당사자들이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중재 판정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둘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중재 판정의 효력은 소송에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서면으로 중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중재 합의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중재는 시작되지도 않고요. 효력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중재가 안 되면 종국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소송이나 중재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중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면 단심으로 끝납니다. 한 판입니다. 그냥 끝.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2심, 3심까지 가죠. 항고 상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없어요. 중재는 한 판으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중재는요.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중재 합의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가서 한 당사자가 가서 소송을 제기해버려요. 그럼 법원에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 걸 직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소송을 걸 수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소송과 중재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두 개를 병행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중재를 서면 합의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직소금지의 원칙. 그 법원에서 그 소송의 신청을 각하해버립니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자, 중재에 관한 설명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arbitration. 자, arbitration 중재란 is the most low cost, 가장 비용이 적고 and quick, 빠른 measure of dispute resolution, 분쟁의 해결에 measure 하면은 어떤 방법, 수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방법이다, 수단이다. and can be enforced. enforce 하면 강제하다, 강제적으로 집행하다라는 뜻이에요. in foreign countries, 외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because it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동일한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As final judgment of the court,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바로 볼 텐데요. 뉴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뉴욕 협약의 최약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하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소송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사람하고 소송을 해갖고 내가 이겼어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미국에 가서 이걸 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대로 이행하라라고 미국에서는 말도 안 듣겠죠. 왜? 한국 법으로 내려진 한국 법원에서의 결정이니까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재의 경우에는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돼 있어요. 중재 판정을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가서 중재 판정을 집행해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 중재 판정의 결과를 집행받기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유리한 거예요. 자,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하고 반대되는 소송의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송은 영어로 litig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lawsuit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사로는 소송하다는 sue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소송해서 이겨도 미국 가서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렵다. 중재와 다른 점이다. 자,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건 한번 보세요. 중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재판 관할지 jurisdiction clause를 써서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미리 합의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소송으로 이제 분쟁 해결을 할지 중재로 할지를 합의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근데 중재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소송은 반드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둬야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판정자 보면요. 그 소송의 경우에는 법관이 판결하게 되죠. 근데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법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재는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재인은 보통 상거래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서 상대방 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에는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해도 약간 유연하게 실질적인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력 부분을 보면요 뉴욕 협약에 의거해서 국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재의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소송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알려지는 거,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심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소송보단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끝나고 신속하게 끝나니까 비용도 좀 적게 들겠죠. 당연히.